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그죠? 네, 보입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그 논문 쓰기 전에 팁을 드리자면, 뭐 박사를 막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석사를 뭐 시작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논문을 언제부터 쓰는 게 좋은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전에도 제가 저희 세미나 팀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논문은 박사든 석사든 학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쓰기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 예를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여기 올드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박사를 해서 시작을 해서 2018년 여름에 끝이 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2016년도부터 그 뭐죠, 이제 그 논문들을 쓰기 시작을 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썼어요. 그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이제 2017년도에 쭉쭉쭉쭉 쓰고, 그다음에 뭐 백업한 것도 있나? 아무튼 그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다 지우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만큼 자주 이렇게 논문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2018년도에 논문을 그 이제 써야 될 때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끝이 났고 그냥 좀 이렇게 프루프리딩 정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저는 수월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일단 다시 이제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박사 졸업 논문은 이제 제목이 On the Safety of LNG Fueled Ships라고, 제가 박사 공부를 하던 그 당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LNG가 이제 선박 대체 연료로 뭐 차세대 대체 연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유럽 주도하에 많은 그 LNG 추진 선박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IMO에서도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도 그 IGF 코드라고 하는 이제 안전 규정을 막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다 잘 아시다시피 뭐 화재나 폭발 그리고 또 극조온 물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IGF 코드 가이드라인에 모두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세이프티 이밸루에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정 그 LNG를 그 선박용 연료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뭐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좀 그 서제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 박사 연구 주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챕터를 한번 볼까요? 잠깐. 챕터를 보시면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 두 번째 프로젝트 에임 앤 오브젝티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뭐 세 번째는 그냥 요거는 리터러처 리뷰의 한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챕터 3, 챕터 4가 리터러처 리뷰 파트고 이제 챕터 5부터가 제가 이제 시작한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챕터 6은 제가 메소돌로지를 설명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챕터 7, 네, 7은 이 메소돌로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매스메티컬 모델들을 설명하는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8부터 챕터 9, 10, 11까지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가 끝나고 이제 디스커션들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이제 컨클루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페이지부터 잠깐 넘겨보면 제일 먼저 뭐 이렇게 땡스 투 뭐 하는 거 있죠. 이제 요거 뭐 보통 적고 다음 앱스트랙트 적잖아요. 그죠? 앱스트랙트는 보통 이제 한 두 페이지에서 한 세 페이지 정도 적습니다. 요거는 그 앱스트랙트에
특징은 뭐냐면 전체 논문을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넣어야 되는 이제 모티베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내가 어떤 그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aim and objective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용할 메소도로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스터디의 결과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까지 다 압축해서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앱스트랙트를 쓰는 게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 앱스트랙트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제가 논문 심사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조금 잘, 잘 못 쓴 부분이기도 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한 반 페이지 이상을, 그러니까 앱스트랙트의 절반 이상을 그냥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쓰는 데 써요. 이게 그 저널 페이퍼를 쓸 때도 그런 것 같고, 그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쓰는 때도 그럴 것 같고, 사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뭐 길어봐야 한 두 줄 정도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널 같은 거 보면 요즘엔 백그라운드도 잘 안 적죠. 그냥 바로 스타트를 뭐 this paper is to 뭘 하려고 썼다, 이렇게 바로 딱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만큼 이제 앱스트랙트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이 그 저자가, 그리고 이 박사 학생이 뭘 했는지를 딱 이제 요약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앱스트랙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크널리지먼트를 보통 쓰거든요. 보면 이제 박사 공부하시면서 그 감사했던 사람들만 쭉 적죠. 보통 이제 지도 교수님, 저는 저 지도 교수님, 이병석 교수님, 그다음 펠링주 교수님, 네, 쭉 적고, 그다음에 여기 승만이 이름도 있습니다. 승만이, 네, 승만이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셨던 분들 쭉 이렇게 적고, 네, 요거는 뭐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짧게 적는 사람은 그냥 한 달락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적는 사람은 제가 근데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보통 한 페이지 안에 다 끝내던데 저는 좀, 예, 그래도 두 페이지 가까이 왔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뭐 꼭 뭐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그 다음에 딱 넣어요. 그러면 리뷰어가 딱 볼 때, 이 친구가 퍼블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퍼블리케이션을 했구나를 또 보고 나면 또 논문을 읽을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그 하승만 그 수석님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IMO 인포메이션 문서도 냈고, 그 논문 그 결과로,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했던 것도 있고,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그리고 다른 거 하기까지 한 8, 거의 한 10개 정도 썼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써서, 네, 네, 제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인트로덕션.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 인트로덕션은 보통 이제 뭐 하냐면, 사실 제가 쓴 이 그 논문 자체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저도 잘 모를 때 썼던 거라서 지금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면 대부분 또 백그라운드 내용만 적고 사실 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인트로덕션의 핵심은 뭐냐면 그 문제 제기, 이제 아규먼트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 선박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LNG 추진 선박의 연구를 해야 되는 뭐 근본적인 목적이 뭐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퀘스천들을 막 던지는 게 사실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려면은 퀘스천을 던지기 위해서는 현재 그 뭐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현재 뭐 디자인 프랙티스는 어떻게 되고, 무엇이 뭐
뭐랄까요, 이그노어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디클레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인트로덕션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뭐 하느냐? 제가 요건 좀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선행 연구에서 혹시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없으면 왜 못하는지, 그러면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리터러처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리터러처 리뷰를 우리가 또 흔히 크리티컬 리뷰라고도 하잖아요. 그 크리티컬 리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의 연구를 크리티사이즈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앞에 논문을 쓴 사람들의 논문을 크리티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연구들의 어떤 잘못된 것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내가 하는 연구로 가지고 오는 게 사실 리터러처 리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조금 근대화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동 생성되는 거니까 그죠? 다들 다 워드 쓰실 수 있으시죠, 그죠? 리스트 오브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로서리도 그렇고요. 뭐 인트로덕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쓴 인트로덕션은 아니라서 대신에 보통 인트로덕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outline of the thesis 이렇게 쓰거든요. 왜 쓰냐면 논문 자체는 우리 저널 쓸 때는 사실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저널 자체가 퍼블리시 해보면 많아봐야 뭐 한 10페이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두 쪽으로 나눴었으니까.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싱글 페이지로 인쇄도 할 뿐더러 그 막 페이지 수가 막 2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뭐 챕터 1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챕터 2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3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 독자들이 좀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펼쳤을 때 뭘 기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미리 좀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펜딕스가 있으시면 또 어펜딕스도 같이 이렇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좋은 길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aim and objective를 리터러처 리뷰 뒤에 넣는 사람도 있고 인트로덕션 바로 다음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덕션 다음에 aim and objective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aim하고 objective가 있는데 요걸 또 혼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박사 논문 심사를 하거나 뭐 석사 논문들을 보면 거의 한 7, 80%의 학생들이 그 aim과 objective를 좀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ai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구의 이제 펀더멘탈한 그 목적인 거고, objectives는 이 aim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어떤 그 골이나 목표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펀더멘탈 에임은 이 전쟁을 이기는 거고,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각계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투들을 이기는 게 이제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면 개별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은 자동으로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를 달성함으로써 에임이 이제 자동으로 달성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임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에임은 좀 추상적인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브로드하고
좀 임팩트가 있어 보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The overall aim of this project wa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afety of the LNG fuel vessels, ship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LNG 추진 선박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저희 에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펀더멘탈 에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에임을 달성하기 위한 오브젝티브가 여기 1, 2, 3, 4, 5로 이렇게 제가 세워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이제 그 뭐죠? 그 LNG 추진 선박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부분을 이제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LNG 추진 선박의 뭐 안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을 이제 그 임프루브해서 그 LNG 추진 선박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컴퓨테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그 툴을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LNG 추진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들이나 주요 팩터들을 뭐 식별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 LNG 추진 선박에 대한 뭐 안전에 대한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이제 확보하는 게 네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퓨처 리서치 웍에 대한 서제션하고 그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또 한계점을 또 분석하면서 그 넥스트 스텝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제가 쓴 논문 요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클리어하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적혀 있냐면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어찌됐건 요게 오브젝티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게 어프로치예요.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는 또 뭐냐? 이게 또 오브젝티브하고 좀 달라요. 그 어프로치는 이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뭐랄까요? 뭐랄까 접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어프로치 한번 보세요. 요게 제 그 연구의 전체 라인인데 자, 오브젝티브 1이 여기 있죠. 1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요게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뭐 안전에 대한 퍼셉션이나 현재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뭐 숏커밍스를 오버뷰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어프로치 1.1, 이제 태스크 1.1, 1.2, 1.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터러처 리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LNG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레귤레이션들을 이해하는 거, 리뷰하는 거,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메소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거. 요 세 파트에 대한 리터러처 리뷰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오브젝티브 1이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태스크 3가 끝이 나게 되면 요거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에 대한 그 리터러처 리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2로 넘어오는데 오브젝티브 2가 뭐였냐면은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모델을 임프루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현재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의 한계점들을 분석을 해서 오브젝티브 2에서는 인핸스드 된 걸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태스크 2.1, 2.2, 2.3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메소드들을 기존의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에 접합시켜서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요게 끝이 나게 되면 요 결과물들이 오브젝티브 3로 넘어오는데 아까 오브젝티브 3가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툴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결과물과 코딩 작업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을 만들고 그렇죠? 요게 이제 태스크고 요게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기존의 리터러처 리뷰를 했던 현재 레귤레이션이나 뭐 룰이나 프랙티스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에 대한 내용들하고 이 툴을 이제 접합을 시켜서
실제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브젝티브 4가 되는 거고, 이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스터디를 요 툴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이제 키 파인딩으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이제 오브젝티브 5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오브젝티브 5가 뭐였냐면 이제 recommendation이죠. 키 파인딩에 대한 recommendation인가 suggestion for future 그 work이었죠.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오브젝티브와 그러니까 이 에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티브가 5개가 달성이 되면 다 된다고 뵙고 그죠? 그럼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스크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챕터 3, 4, 5, 6는 뭐냐? 이 태스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스크들이 각각의 이제 챕터 형식으로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보시면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논문이라는 게 쓰는 구조가.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써주셔야 이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네, 그리고 이제 요 아웃라인 그림을 그려놓고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디스크립션을 좀 하는 거죠. 여기에 쭉쭉쭉쭉 하고 나면 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챕터 3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요 챕터 3가 사실은 그 태스크 1.1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게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챕터 4가 뭐냐면 태스크 1.2하고 1.3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챕터 4가 끝이 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태스크 1.1, 1.2, 1.3가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브젝티브 1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1이 끝나면 이제 오브젝티브 2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오브젝티브 2가 바로 죄송합니다. 요까지네요. 요 챕터 5까지가 사실 요게 태스크 그 1.3고 앞에 요 리터러처 리뷰가 태스크 1.2, 1.3네요. 요게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 2가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챕터 6. 요게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챕터 6가 끝이 나게 되면 요게 잠깐만요. 요 6하고 사실은 7하고가 그 오브젝티브 2하고 3가 좀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델을 만들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제 코딩을 하는 작업이 오브젝티브 3였다 보니까 요거 2개가 그냥 약간 좀 짬뽕돼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예. 좀 더 잘 쓸 수 있었지만 네, 저도 잘 못 썼네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 6.3 돼 있죠. 소프트웨어 임플리멘테이션.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브젝티브 3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네, 다 입혔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적었고, 요 챕터 7은 이제 챕터 6 메소돌로지에 되어 있는 좀 theoretical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다고 챕터를 좀 쪼갰어요. 챕터 6에다 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 3가 끝이 나게 되면 3가 이제 툴 개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발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아까 오브젝티브 4로 넘어가는데 오브젝티브 4가 리터러처 리뷰의 현재 LNG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툴하고 만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가 4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챕터 8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 1.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LNG 추진선박을 만들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벙커링 쪽이어서 이제 벙커링에 대한 위험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을 한 거. 그게 이제 챕터 8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구도 벙커링인데
8은 뭐냐면 그 온보드에서 벙커링을 할 때 이제 위험성. 그다음에 9는 뭐냐면 그 연료를 공급하는 포트 쪽에서 그, 그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소들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챕터를 하나하나씩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LNG 추진 선박 그 건조할 때 그 당시에 이제 fuel preparation room 쪽에 대한 또 위험 그, 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제 고압 그 관들이 지나가고 또 이중관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리키지가 되고 또 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또 그거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또 수행을 했죠. 그게 이제 챕터 1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11은 조금 네, 다른 케이스인데 요거는 케이스 선박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좀 각광을 받고 있던 그 LNG 플로팅 리게시피케이션 유닛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위험 요소도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챕터 11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의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물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2로 딱 넘어가는데요. 이 챕터 12는 디스커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혼돈을 하는 게 이 디스커션에서 뭘 디스커션 해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세요. 우리 저널 페이퍼 쓸 때도 보면 이 디스커션에 그 논문 어널리시스 분석 결과를 디스커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야 아니에요. 이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이 챕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내가 한 연구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끝이 나요. 다 끝이 나고 이 디스커션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노벨티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노벨티 인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소돌로지에 대한 노벨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original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그러니까 내가 한 연구가 얼마나 인더스트리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 임팩트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찾은 리서치 파인딩이 얼마나 포텐셜 임팩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구를 프로모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보시면 연구의 이제 노벨티가 뭔지를 이 연구가 찾은 결과물이 노벨티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내용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그러면 제가 그 연구한 게 인더스트리에는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내용들을 적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MO의 그 인포메이션 다큐멘트로 만들어서 뭐 CCC 서커미티에 제출하고 그다음 멤버 스테이트들이 뭐 리뷰를 했다. 이게 실질적인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임팩트를 이렇게 설명했죠. 실제로 만든 모델과 결과물들이 다큐멘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그뭐 문서화됐다. 그런 내용들도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적냐면 그 넥스트 스텝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적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한 연구의 리미테이션과 suggestion for future work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끝이 나면 누군가가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한 다른 연구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때 그 다음 연구자들을 위한 좀 좋은 그 넥스트 스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려면 사실 자기 논문의 셀프 크리티시즘을 해야 돼요. 자기 연구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들, 문제점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적고 그리고 다음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그럼 디스커션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는 conclusions가 들어가는데 이 conclusion을 또 적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conclusion은 뭘 적는 란이냐면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시 aims and objective로 돌아가겠습니다. conclusion은 제가 세운 이 objective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objective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를 적는 게 conclusio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거를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현재 LNG 추진 선박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 한계점들을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결과가 그래서 분석했더니 뭘 발견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서머리가 나왔는지를 적는 게 conclusion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모델을 개발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개발을 했을 때 그게 어땠는지, 뭐 이펙티브 했는지,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떤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뭐 효과적인지, 어디에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컴퓨테이셔널 툴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툴을 만드는 이유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적는 거고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키 파인딩들을 이제 식별해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conclusion 4에다가 잘 요약을 하는 거죠. 그게 그 conclusion 4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conclusion 5에는 이제 objective 5의 결과물 그러니까 suggest future research work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conclusion 5에는 future study에 대한 suggestion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그럼 끝이 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리뷰어가 그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물론 앱스트랙트를 보겠지만 그 다음으로 보는 게 aims and objective를 봐요. 그러니까 aim이 이거고 objective 1이 이거고 2가 이거고 3이 이거고 4가 이거고 5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바로 conclusion을 봐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1이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2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3이 어떻게 됐는지, 4가 어떻게 됐는지, 5가 어떻게 됐는지 딱 매치를 해요. 그리고 이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면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뭐 챕터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죠. 저는 조금 이렇게 1대1 매치까지는 못 시키고 좀 내용들을 좀 장황하게 적긴 적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깔끔하게 저보다 더 시스테매틱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 레퍼런스 나오고 그죠? 레퍼런스는 스타일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넘버는 쓰지 마세요. 그 여기 우리 그 리터러처 그 뭐죠 레퍼런스 넣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레퍼런스가 안 보이지? 여기 일반적으로는 저자 이름 그다음 연도 요거 형식을 써요. 그 아카데믹에서는 왜냐하면 이 레퍼런스를 만약에 넘버링 그 형태로 쓰면 뭐 1, 뭐 아이덴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 레퍼런스가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자랑 연도가. 저쪽 뒤에 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뷰어들이 볼 때 이 레퍼런스를 하면 이게 최신의 레퍼런스인지 아니면 좀 뭐 저명한 사람이 이제 내 것을 레퍼런싱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 넘버 스타일은 인더스트리 그 테크니컬 레포트 쓸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소프트웨어 발리데이션 같은 거 이제 한 결과물 뭐 적었고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보면
막 뭐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결과물들이나 보여줄 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펜딕스 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문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네, 일단 네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기록을